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전자공학이죠, 그죠? 실제 전자공학,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전자공학이라는 과목으로, 전자공학 개론이라는 과목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기초전기전자예요. 제가 첫날 해가지고 이야기했듯이 기초전기전자는 국가직 시험에서 예전에는 한 5문제까지 나왔는데 요즘 2~3문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기초전기전자에서 배웠던 뭐 미분기, 적분기, 필터 이런 여러 가지 내용, 그리고 회로의 해석 기본 방법 이런 것들은 전자공학 해석에서 뭐 그걸 모르면 알 수 없는 거라서 열심히 우리가 해봤던 거고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뭐 필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본 회로 설명 같은 그런 것들은 2~3문제 정도 나옵니다. 시험 분량은 작지만 이걸 모르면 전자공학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한 거고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 할 것은 전자공학입니다. 전자회로라고도 하고 전자공학이죠. 그래서 전자공학이고, 이번 파트에서 하는 게 우리 목차를 잠시 한번 보세요. 교재에 목차를 보시면 쭉 하면 돼 있죠, 그죠? 1장이 뭐야? 반도체 공학, 그죠? 그 다음에 2장은요, 이제 반도체를 가지고 만드는 소자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게 다이오드예요. 물론 이보다 더 간단한 소자도 있지만 반도체를 하면서 그런 것들은 공부할 거고, 그다음 다이오드가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다이오드를 공부하면 반도체적인 다이오드가 있고 이제 다이오드를 활용한 회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오드를 활용한 회로들이 있고, 그 회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전원회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전원회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형 조작 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학이요,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근래에 가면 갈수록 반도체 공학이 시험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 현재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라서 그냥 이걸 강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다이오드의 기본 반도체적인 다이오드도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다이오드를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회로인 전원회로가 우리 시험 문제에서 1순위입니다. 1순위고, 그리고 이제 다이오드를 이용한 파형 조작 회로도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그래서 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반도체를 가지고 만든 소자 중에서 대표적인 게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죠. 우리 TR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TR이고, 이 TR 공부할 때는 TR의 반도체적인 원리도 요즘 시험 문제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TR을 이용해서 회로 구성을 할 때 직류적인 관점에서의 회로 해석, 그리고 직류가 끝나면 교류 정폭에 관련된 회로 해석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직류 해석까지는 사실 얘를 공부하고 얘가 조금 이해가 되면 이것까지는 그냥 당연히 이해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트랜지스터의 교류 정폭 파트는 쟤를 이해했다고 해서 바로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정폭기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도 많이 나오고요. 여기도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TR을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엔 또 반도체를 가지고 만든 소자 중에서 대표적인 게 FET.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했는데 트랜지스터예요. 트랜지스터는 트랜지스터인데 얘하고 동작 원리가 좀 다른, 얘는 확산에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확산에 의한 뭐 동작이 기본이라면 얘는 드리프트라고 해가지고 전개 효과예요. 필드 이펙트에 의해서 동작하는 트랜지스터다 라는 그런 형태로서 나오는 거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회로는 얘보다는 거기 반도체적인 특성은 얘보다는 얘가 편해요. 근데 학생들은 희한하게 얘를 더 쉬워하고 얘를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게 없고 그냥 있는 회로 그대로 하고 반복되는 거거든요.
반복되는 거라서 얘는 더 이상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것만 그냥 그대로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근데 얘는 현재 쓰고 있는 트랜지스터는 다 이거거든요. 이거라서 얘는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하는 것들,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이런 것들에서 나옵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는 이쪽이 적어요. 적지만 계속 문제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면 이쪽이 계속 만들어질 부분이라서 얘 역시 반도체적인 관점도 소자적인 특성이죠. 반도체적인 관점도 공부해야 되고 직류적인 동작 특성까지가 많이 나옵니다. 얘는 교류적인 동작 특성은 어쨌든 시험 문제에서 국어는 그냥 교류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근데 나오는데 힘들어 하고요. 이제 7급 시험으로 들어가든지 우리 국무원의 전자회로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은요. 국무원 전자회로 같은 거 하는 사람, 국무원은 전자공학이 있고 전자회로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그쪽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렵게 나오는데 그래도 기본 이론을 잘 정리를 하고 보면 이게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대충 이거 아니면 이거겠지 라고 하면 보기가 4개가 아니라 2개 중에 하나는 찍을 수 있는 정도는 나옵니다. 공부가 어느 정도는 되고 나면. 근데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는 보기 4개 다 모르는 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어쨌든 전자공학에서 일단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이제 전자공학으로 넘어가면 반도체공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그 학문이 우리 시험에서 필요한 이런 소자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좀 잘 해놓으면 이런 소자들이 눈에 조금 보여요. 우리가 전자공학은 사실 실제로는 전자가 흘러가면서 뭔가 반응을 하는데 우리는 전자를 못 봐요. 못 보니까 눈으로 전자를 시각화 이렇게 하려면 이 반도체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나면 그래도 대충 그렇겠지라는 형태로 동작 원리를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고 그래서 이걸 제일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오드라는 소자, 트랜지스터라는 소자, FET라는 소자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분명히 소자적인 특성도 반도체적인 소자 특성도 공부해야 되고 직류회로에 대한 특성도 공부해야 되고 교류회로에 대한 특성도 공부해야 되는 게 어쨌든 지금 이제 이쪽입니다. 이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공부가 되고 나면 이제 정폭기 종합이라든지 그건 이쪽이니까 정폭기 종합이고 그다음에 전력 정폭기, 부기한 정폭기. 이런 정폭기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폭기라는 애들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을 이용해서 그냥 기본 정폭 말고 조금 더 다른 정폭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얘가 잘 된 상태에서는 얘는 뭐 특별한 걸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예, 이쪽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가 어떤 문제다 그것만 정의를 하면 되는 거라서 공부하는 것도 양도 적을 뿐더러 그냥 기본 개념만 딱 알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공부는 조금 하셔야 될 겁니다. 조금 하고 이게 뭔지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 부분은요 시험에는 덜 나오는 건 확실해요. 근데 부기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지를 모르면 안 돼요. 학교 다니면서 부기한 공부했죠? 무조건 기억이 안 난대. 자, 어쨌든 부기한.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부기한이라는 단어예요.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제어공학에서 필수 요소죠. 그죠? 근데 이 네거티브 피드백을 우리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보면 사회복지 시스템이에요. 사회복지 시스템이 이거다. 이 사회복지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돈이 많아야 돼요. 네, 세금을 많이 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애들이 정폭기라고 했잖아요. 정폭기의 가장 중요한 능력치는요, 정폭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의 정폭을 크게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얘가 가지고 있는 성능의 가장 중요한 능력치거든요. 근데 정폭만 크게 하다 보면 문제는 파가 많이 일그러지고 잡음도 많이 생기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요소들이 생길 때 얘는요, 이 정폭기의 정폭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면서 약간은 줄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이만큼인데 그만큼 다를 안 하고 좀 적게 하면서 나머지 요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이 부기한인 거예요. 그래서 부기한이라는 이런 단어는 현재 제어공학이라는 관점, 우리가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통으로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확인을 하려면 이 단어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실제 이런 실무에서는 이게 엄청 중요한 요소인데, 이제 시험 하나를 볼 때는 우리가 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구간만 보니까 이게 좀 시험에 덜 나올 뿐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시스템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얘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6번째는요, 이 반도체적인 관점에서 바로 들어가긴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정폭기들을 활용해서 만든 정폭기 중에서 현재 나와 있는 정폭기 중에서 최고인 정폭기. 그 정폭기의 이름이 뭐야? OPMF. 이거 현재 나와 있는 정폭기 중에서 제일 좋은 정폭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OPMF고, 이 OPMF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연산 정폭기라고 하죠, 그죠? 오퍼레이팅 앰플리파이어입니다. 이 정폭기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이거고, 이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 내용도 다 여기 들어가 있고, 이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현재 사용되는 정폭기 중에서 제일 좋은 정폭기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런 형태고,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때요, 시험이 제일 좋은 정폭기라고 하니까 뭐 어려운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어려운 내용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나오더라도 뭐 분량이 작아요. 실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그냥 눈 뜨고 보면 당연히 이게 답이 이거 나오겠지라는 정도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전자공학에서 점수 따기 제일 좋은 파트가 여기예요. 시험도 많이 나오면서 점수도 쉽게 얻을 수 있는 파트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고, 그다음에 이제 7번째는 발진회로예요. 사실 발진회로를 여기 집어넣고 싶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발진을 만드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발진을 만드는 게 있어서 뒷파트로 넘겨놓은 거예요. 넘겨놓은데 어쨌든 발진회로.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에는 전자공학 20문제 중에서요, 기초전기전자가 2~3문제 나온다고 했죠. 나머지 이게 한 12~13문제 나와요. 12~13문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전자공학의 3번째 파트가 논리회로예요. 저는 디지털 공학이죠, 그죠? 이게 내대 문제 등장을 하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내대 문제 나오는데, 이거 말고 희한하게 통신 문제가, 우리 지금 무슨 통신 공통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한 그 뭐죠? 통신공학. 특히 이 부분에서는 통신공학 문제가 간간히 나와요. 물론 공통 문제도 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통이나 통신공학, 통신이론 이런 문제들이 전자공학 문제에 항상 한두 문제씩 끼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 끄는데, 근데 이건 전자공학에서는 공부 안 할 겁니다. 공부 안 하고 통신할 때 그냥 그걸로서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10월, 11월, 아마 12월까지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는 이게 빨리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여유가 되면 뭐 11월, 12월 달에 제가 전기를 좀 많이 해야 돼가지고, 이게 여유가 되면 보강을 한번 해가지고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여유가 아마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11월, 12월 되면 또 주말에 거기 문제풀이 수업도 생기고 하니까 뭐 5일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올 거잖아요, 그죠? 4일 나오기도 벅찬데. 그래서 보강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하다가
뭐 요런 수업이라든지 요런 수업, 그리고 여기에 뒤쪽에 얄궂은 수업, 뭐 이런 수업들은 예전에 듣던 동영상을 좀 한번 참고하라고 해가지고 하고, 기본적인 거 위주로 이제 수업을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해 나갈 거니까 보시고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 저번에도 봤듯이 이게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꼬박꼬박 나오고요. 얘도 두 문제에서 뭐 많으면 세 문제. 여기도 한 세 문제 정도에서 네 문제 정도가, 이 트랜지스트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FET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한 문제에서 많으면 두 문제, 뭐 이런 수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프앰프가 이런 애들이 안 나오면서 한 5문제 나올 때도 있고요. 이런 애들이 좀 나오면 좀 어떨 때는 3문제 정도 수준, 두세 문제로, 두 문제에서 한 5문제 널뛰기 많이 합니다. 이 발진하고 아까 통신, 이런 문제가 한 2문제 정도로, 두세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와가지고 뭐 최소한으로 이렇게 잡으면 6문제, 10문제 정도 되죠, 그죠? 11문제. 그러면 여기에 뭐 이쪽까지 가면 한 10서너 문제. 이게 한 10서너 문제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논리회로가 뭐 많으면 5문제인데 적으면 한 3문제, 한 3문제에서 5문제 수준이 나오고요. 기초전기전자가 적으면 2문제고 많으면 한 5문제까지 나오는데 보통 2~3문제가 나오는 쪽이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수준으로서 우리 전자공학 시험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자공학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얘가 10, 11, 12가 될 것 같고요. 얘가 내년 1월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월 수업에서 이제 요걸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봐보시고, 아무튼 지금 목요일 하루를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라서 하다 보면 역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도요, 다 못해요. 뭐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소개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다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설명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다 못하니까 중간중간에는 좀 띄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뭐 띄울 수는 없는 것 같고, 시험에 좀 덜 나오는 것은 좀 띄우고 그렇게 할 건데, 그거 띄운다고 해서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는 단원별 문제풀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죠? 예전에 쓰던 단원별, 출판사에서 나온 단원별 문제풀이 책이 있어요. 두꺼워요. 그리고 양이 엄청 많은데, 그건 동영상으로는 아마 제공을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두꺼운 책을 그대로 다 쓰기는 못 해가지고요. 작년부터 이제 좀 필요한 거 캡처하고 해가지고 좀 뽑아내고, 좀 중복되는 거 좀 버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본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고민해가지고 그걸 제본을 쓸지 아니면 예전에 쓰던 그 단원별 문제풀이 책을 활용할지, 그건 고민을 좀 해볼게요. 고민해서 할 건데, 어쨌든 11월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11월부터 시작을 하면 우리가 10월 달에 딱 수업을 하면 한 이 정도 나갈 거거든요. 이제 11월 들어가면 얘들 할 거예요. 얘들 할 건데, 이 단원별 문제풀이도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요. 이게 11월부터 하면 11월부터 하면 그 기초부터 할 거잖아요, 그죠? 기초부터 하면 기초 내용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기초 내용 쭉 하고 반도체, 다이오드 넘어오면 이론은 거의 이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에서 배웠던 것부터 해서 11월 달에 단원별 문제를 쭉 하면서 아마 이 발진회로 끝날 때쯤 여기도 단원 문제풀이도 같이 이제 대충 마무리될 겁니다. 그래서 대충 마무리되고, 그러면 1월 달에 되면 이쪽 전자공학의 이론도 거의 끝나고 전자공학의 단원별 문제풀이도 끝나고, 남는 건 아마 디지털 공학만 남을 거예요. 그럼 디지털 공학만 남으면 1월 달에는 논리회로 이론 빨리 싹 해가지고, 논리회로는 시험 문제 한 4대 문제 나오는데 이론도 4시간, 4일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그때 그거 하고 문제풀이도 같이 이렇게 쭉
풀어서 1월 달에 그게 전자공학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요. 뭐 앞으로 해야 될 내용들 이런 건데 혹시 뭐 수업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또 없나요? 거기 우리 목차에 보시면 제일 첫 장에 보면 단원별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다라고 하는 그 표 있죠. 거기 머릿말에 이게 4페이지인가요? 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저번에 봤던 표예요. 그래서 봤던 표니까 각각의 각 단원에 대해서 문제 나오는 것들 이렇게 있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옛날에 안 나오다가 이제 근래에 어쨌든 조금씩 나오는 내용이니까 한번 봐주시고, 근데 반도체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제가 분류를 할 때 이런 다이오드에 대한 반도체적인 내용, 트랜지스터에 대한 반도체적인 내용, FET에 대한 반도체적인 내용을 여기 안 넣고 여기 넣어버리니까 이제 반도체 문제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 반도체 내용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게 반도체가 안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정리는 좀 잘 해두셔야 될 거고, 거기 전력정폭기하고 부기한정폭기 한번 보세요. 전력정폭기, 부기한정폭기는 전체적으로 쭉 안 나오잖아요. 그죠? 많이 안 나오는 파트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나올 때는, 그러니까 올해 지방직 같은 경우는 부기한정폭기가 2문제나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가기는 좀 그런 파트고요. 연산정폭기는 뭐 꾸준히 3문제 정도의 수준에서 더 나오고, 뭐 진짜 많이 나올 때는 5문제 수준도 나오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연산정폭기니까 그런 거 한번 참고하시면서 저희가 공부를 어느 파트에 조금 더 줄을 줘야 되겠다라는 거 정도 생각을 하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군무원은 특히 기초전기전자가 꽤 많이 나오죠. 그죠? 군무원은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초전기전자가 꽤 많이 나오니까 그건 열심히 좀 그쪽 파트는 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